네, 이제 필름 가공,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압출 성형인 익스트루전 몰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몰딩 프로세스 중에 성형 가공과 필름 가공이 있는데 압출 성형, 우리가 사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고 압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전 몰딩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출 성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출 성형은 인젝션 해가지고 몰딩을 하는데 우리가 몰딩이 있죠. 몰드물이 있어요. 어떤 몰드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몰드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몰드물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채워요. 얘를 채워가지고 얘가 이제 그 틀이 딱 빠지고 나서 거기서 나온 애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사출 성형이에요. 인젝션 몰딩. 압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압출 성형은 롤을 사용을 하는데 롤을, 그러니까 뭐 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몰 그 금형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몰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익스트루전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 허공에 띄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 땡기면서 얘를 땡기면서 그 하는 몰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얘네들의 성형품이 필름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필름을 어디에다가 이제 압출 성형처럼 이렇게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쭉쭉쭉 잡아 당겨 가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압출 성형은 사출 성형과는 달리 이러한 특정한 몰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얘도 호퍼 안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 레진 같은 걸 넣고 이 레진에서 이렇게 그 뭐 폴리머를 집어넣죠. 폴리머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익스트루더가 있는데 익스트루더 안에다가 얘를 채워요. 채워서 이렇게 낸 다음에 앞에 이제 다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다이에다가 얘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얘를 여기 안에 있는 유동 다이에 있는 안에서 얘가 이렇게 폴리머가 나와서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면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얘가 이제 시트 또는 필름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런 고분자 가공에는 굉장히 유변학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가 폴리머가 이렇게 나오는데 폴리머가 이렇게 나오는 에 따라서 이쪽 부분은 좀 두꺼울 수 있고 이쪽 부분이 좀 얇을 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름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름 두께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필름 두께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안에 실제로 가보면은 이렇게 그 나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여는 면적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열고 이쪽을 좀 줄이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쪽에서 나온 다 유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컨트롤하기도 하고 이 다이 자체를 디자인을 그쪽으로 하게 합니다. 다이 디자인을 여기에 이제 유동 속도에 맞춰서 이쪽에 많이 나올 토출량이 이쪽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빠르고 느린 것을 고려하여서 얘네가 잘 이렇게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또 다이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이제 그 고분자 레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그 필름을 만드는데 이 압출 성형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열 가소성 수지,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가 뭐죠? 그 레진을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녹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변형시킬 수 있는 수지, 이게 열 가소성 수지라고 했죠. 그럼 걔를 실린더에다가 넣고 가열 용융시켜서 스크류를 이용을 하여 연속적으로 다이로부터 압출 성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압출 성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압출 성형한 애들의 제품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파이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도 있고 필름도 있고 뭐 이형품, 전선 피복, 펠렛 등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그 압출 성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특징은 뭐다? 이런 식으로 쭉쭉 이제 길게 뽑아내는 애들이 이런 그 압출 성형품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다.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책상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내가 확신하건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어느 곳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그냥 허공에 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판 한가운데 있다 이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앉아 있는 한 여러분 주위에는 압출 성형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출 성형으로 제작된 제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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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압출 성형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출 성형 공정이 다양한데 얘네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T다이 압출, 그러니까 T다이가 뭐냐면은 그 다이가 T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T다이, 요걸 이제 T다이라고 하는데 T다이 압출, 그래서 시트용, 필름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출. 인플레이션 압출은 뭐냐면은 그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안에다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 공기를 불어 넣어서 튜브처럼 만드는 애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압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필름, 튜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파이프, 튜브 이형품 압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이프가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름표 같은 거 있죠. 이름표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세울 때 어떻게 생겼죠? 이름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표가 이름표 꽂는데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사실은 그 고분자거든요. 그 플라스틱 그 성형풀이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요 형태로 맨 처음부터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이면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쭉쭉 길게 뽑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링. 이런 프로파일링 압출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이프도 만들 수 있겠죠. 파이프도 압축하기도 하고 튜브. 이거는 튜브는 이제 결국엔 속도 차이예요. 이걸 빨리 압출하느냐 늦게 압출하느냐 속도 차이. 그 다음에 뭐 이형품. 그 다음에 봉도 마찬가지죠. 봉도 사실 파이프의 한 종이니까. 그다음 필라멘트. 필라멘트도 사실 이렇게 쭉쭉 뽑아서 한 애들이고 전선 피복. 전선 피복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전선을 감고 있는 피복 이야기하는 건데 그 피복도 우리가 결국에는 사실 그 안에다가 그 구리선이든지 그 전선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파이프처럼 필름처럼 튜브처럼 이렇게 압출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 연신 성형법.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사실 후공정이랑 관련이 있는데 성형을 하고 나서 연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기계적 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 뭐 약간 과학적 물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후공정 그 압출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공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압출한 코팅도 가능하고요. 아이고. 압출 코팅도 가능하고 그다음 발포 성형한 애를 또 압출한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해요. 샌드위치 패널이 뭐죠? 샌드위치 패널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큰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고 보면 문 있죠.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건데 그 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약간 가벼우면서도 옆에서 밀고 닫는 미닫이 문,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에는 구조가 양쪽에 이렇게 그 철이나 이런 애들로 되어 있고 그 안을 지금 뭘로 채워져 있냐면은 발포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발포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다음과 같은 이제 압출 성형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가 캐스팅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이런 발포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압출 성형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압출 성형으로 만든 제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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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압출기인데 압출기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압출기를 생산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압출기를 생산해요. 뭐 그 사출기도 생산하는데 기계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좋은 기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독일, 뭐 스위스 뭐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 진짜 그 독일 제품이 정말 많아요. 독일 제품이. 어쨌든 이러한 제품들이 기계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구성이 중요한데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롤이 있는데 롤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이라든지 시트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돌릴 때 쓰는 건데 얼마나 얘를 반질반질한지 거울이랑 똑같습니다. 거울 딱 보면은 얘네가 너무너무 반질반질해가지고 거울 같아요. 거울. 어쨌든 뭐 그렇게 관리도 하지만 그래서 롤 표면이 얼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제품 성능이 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필름이라든지 그 시트를 뽑는 사람들한테 가보면은 정말 정말 롤 관리를 잘 해요.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좀 심한 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데를 가봤을 경우에는 그 롤이 그런 이렇게 시트나 필름을 뽑는 데를 가보면은 얘를 이제 그 검사를 하거든요. 전수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그 필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저런 필름 많이 쓰는데 그걸 이러한 압출기를 통한 롤에서 뽑거든요. 압출기를 통해서 뽑는데 거기서 보면 얘네가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나오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레이저로 관찰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걸 피시아이라고도 하고 디펙트라고도 하는데 그 PCI나 디펙트가 있는지를 딱 이렇게 모니터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만큼 있으면은 뭐 몇 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세어요. 숫자를 세 가지고 막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막 이렇게 컴퓨터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레벨이 이 정도 레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얘네가 이 정도로 찍힌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면 봐주지. 그런데 갑자기 이게 수치가 확 올라갔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라인을 스탑하고 다시 얘네들을 이제 그 뭐 다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청소를 시작하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뭐 뜯어본다든지 하는 일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압출 성형에서 많이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압출 성형을 실제로 해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다이 압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T-다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압출기인데, 자, 압출기가 여기 이제 호퍼가 있죠. 호퍼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얘를 피더라고 해요. 피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안에 이제 레진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레진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스크류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이 T다이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온 애가 이제 롤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쭉 뽑혀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게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다이라고 하고 이 T다이 압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필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압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그 시트 또는 필름의 성형을 위해서 옆으로 긴 직선상의 다이를 통해서 압출하는 필름 제조 공정을 우리가 T다이 압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T자형 다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얘를 이제 다이라고 해요. 다이라고 하고 그 용융된 이제 폴리머의 경우에는 T다이에 해당하는 위치로서 얘네가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확산을 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딱 완전 T 모양장은 아니고 그 빗자루 쓰레받기처럼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 얘를 뜯어보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크게는 이제 두 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뭐 이렇게 입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뜯어보면은 요가 그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가 약간 이렇게 뚫려 있죠. 그럼 이쪽 부분이 이렇게 그 폴리머가 차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두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봤을 때 얘네들의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조절은 뭘로 하냐면은 요거를 또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나사가 있어서 이쪽 사이로 얘네가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흘러나올 때 흘러나오는 이 두께를 여기에와 여기에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를 조금씩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두께 조절을 하는 거예요. 두께 조절. T다이의 두께 조절. 그래서
이런 T다이의 두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양이 많이 나오는구나, 적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다이에서 이렇게 용융된 그 폴리머가 나오면은 이 폴리머가 처음에 이 걸쳐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초도가 제일 힘든데 이거는 되게 약간 좀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사이에 얘네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 요렇게 이 각도도 좀 중요한데 뭐 요렇게 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입을 뼈 쭉 내밀면서 하면서 내밀면은 여기서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요렇게 쌓입니다. 쌓이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돌아가거든요. 요렇게 돌아가요.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아니지 얘는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반대쪽이구나.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얘네가 이렇게 넘어가요. 반대인가? 반대구나. 반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반대예요. 예, 미안합니다. 반대예요. 반대인데 얘네가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요 사이에 있던 그 틈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롤 갭이라고 해요. 롤 갭. 이 롤 갭이 갭 사이로 이 롤 갭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나름 아트입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봤을 땐 얘가 롤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그 롤 갭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거든요. 컴퓨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 보면서 이게 몇 밀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토출돼서 나오는 애들이 나오는 이제 고분자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롤이 있는데 이게 롤 1, 롤 2, 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 색깔이 이걸로 해야지. 이 컴퓨터에서 이제 나와 이게 롤 1, 롤 2, 롤 3 해가지고 롤 1과 롤 2 사이의 갭, 롤 2와 롤 3 사이의 갭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그 레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당긴 다음에 이 마지막에 여기 이제 커팅하는 데가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커팅하는 데서 얘를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시트를 뽑든지 아니면은 뒤에 이제 롤기가 있는데 얘를 다시 이제 감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트 또는 필름의 형태로 뽑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압출 성형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여기서 이제 얘네가 이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출. 자, 인플레이션 압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을 확 집어넣었을 경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열 용륜된 원료를 원형고리 모양의 다이. 자, 원형고리 모양의 다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 인플레이션 다이는 아까 이야기한 T 다이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T 다이와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얘네가 원형고리 모양의 다이로부터 원형 형태로 압출이 됩니다. 원형 형태로 얘네가 이렇게 쭉 압출이 돼요. 압출이 되고 얘네가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녹아 있는 상태예요.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얘 원통형 다이에서 그 공기를 넣어서 팽창 또는 이제 여기서 압출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얘네가 어떻게 후 하면서 이렇게 풍선이 불듯이 후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불어서 팽창한 다음에 냉각돼서 얘네가 이제 여기 롤이 있거든요. 그럼 롤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얇게 그 필름을 제작해 가지고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층 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층 필름 롤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뭐 사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압출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피더가 있죠. 피더가 여러 개에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들어와서 여기에서만 그 합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 다층 필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용융체를 여러 방향으로 배출을 가능하고 순행식이랑 공냉식으로 냉각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순행식의 경우에는 뭐 순행식 말고 물로 냉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냉각 속도에 의해서 얘네가 그 결정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냉각 속도에 의해서 얘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라인먼이 되잖아요. 우리가 용융된 애는 액체인데 얘를 다시 고체화로 시킬 때는 냉각을 시키는데 얘네가 어떻게 냉각을 하냐에 따라 천천히 냉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냉각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공냉식과 순행식이 있으면 컨트롤하는 게 순행식이 더 쉽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순행식이라 하더라도 온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온도를 가지고 얘네의 그 냉각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냉각 속도를 얘네가 빨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확 얘네가 냉각을 할 테니까 좀 더 아모폴스하게 될 것이고 얘네가 냉각 속도를 천천히 하면은 말 그대로 얘네가 서서히 얘네가 온라인을 할 테니까 훨씬 더 결정화가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구조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결정화가 이룸에 따라서 얘네들의 당연히 강도는 당연히 변하고요. 인장력은 당연히 변하는데 얘네들의 얼라인먼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명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냉각 속도에 따라서 얘네들의 투명성, 강도, 인장력 얘네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압출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압출 성형 공정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PET 뭐 PS, PP 이것을 공압 코 익스트루전 공압출이라고 하는데 이 공압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공중압, 공정에 대해서 한번 다 봤고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좀 전까지 봤던 게 그 중합, 그 익스트루전 몰딩이라고 하는데 익스트루전 몰딩 같은 경우에는 필름, 시트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뽑는데 그 이거를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칼렌더 성형과 그다음 익스트루전 몰딩의 경우에는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뽑는 압출 성형 익스트루전 몰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두께를 T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1T가 1mm를 이야기해요. 1mm. 그러면은 1mm에서 얘네가 뭐 한 두께 한 3T 정도까지 그 이상을 또 만들긴 또 쉽지가 않아요. 뭐 한 5T 뭐 이렇게 하는 거 5mm짜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무게도 무겁고 그런데 또 이제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얘네 롤 스피드를 이제 조절해 가지고 필름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작게 해봐야 한 0.5, 0.25 그 T가 되죠. 이 정도 되면 한 25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도 얇은 거긴 얇은 건데 실제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압출 성형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 뭐 인플레이션 압출 같은 경우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왜냐면 얘네를 사실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연신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연신하는 와중에서 조금 더 얘네가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지금 그 영상에서 보여줬던 이 압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걸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서 보는 대부분 그리고 뭐 벽지도 포함해서 많은 이런 압출품의 경우에는 칼렌더 성형을 통해서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조금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배합을 해서 여기 피딩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쭉 나오면서 얘네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름을 계속 막 이렇게 엄청 무슨 뭐 돌아가면서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을 붓듯이 이렇게 주르륵 내려가서 이렇게 붓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 L형, 뭐 G형, 그다음 경사지형, L형,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두께, 어떠한 그 형상을 만드냐, 뭐 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좀 약간 좀 필름을 만들 좀 약간 제 얇은 필름을 만들고자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 아변이 있죠. 아변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그 아변이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롤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롤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 여기서 굉장히 뜨겁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얘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용융된 그 폴리머가 나와가지고 플라스틱이 나와서 나름 이제 여기에 그 롤 온도도 너무 그 차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롤을 이제 데펴 놓은 상태에서 얘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얘네가 뜨거운 애들이 너무 차가워 버리면은 얘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브리틀해질 수가 갑자기 이렇게 확 경화가 돼서 그 브리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롤을 이제 서서히 시켜가지고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롤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있을 때 얘네들은 충분히 사실은 다 안 식은 상태로 일로 이송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이 롤이 이쪽으로 나갈 때까지는 여기에서 얘네가 지금 아까 영상에도 봤겠지만은 롤에서는 얘네가 아직은 뜨거운 상태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롤을 나갑니다. 롤을 나가서 여기에서 사실 대부분이 식어요. 뭐 여기에 장력도 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식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물론 식긴 하지만은 롤을 그렇게 그 되게 많이 식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약간 여기로 약간 냉각시키긴 냉각시키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만큼 냉각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서의 역할은 뭐냐? 그 이 사실 롤 갭이라고 했잖아요. 이 롤 갭의 역할이 되게 큰데 이 롤 갭이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필름의 두께가 많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롤과 롤의 역할이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는 빨리 돌아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칼렌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 두께로 그냥 해서 여기를 계속 눌러버려요.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애들 사이에서 롤 자체도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얘네를 계속 눌러가지고 이렇게 얇은 필름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칼렌더 성형의 용도. 왜냐하면 얘네들의 용도 자체가 뭐 바닥, 그 다음에 인공피혁, 벽지, 시트, 필름 이런 것 같은 굉장히 얇은 필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압연을 해서 꾹꾹꾹 눌러가지고 여기서 뽑아내는 롤로 꾹꾹꾹 눌러서 뽑아내는 게 칼렌더 성형이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그 공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애들이 칼렌더링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칼렌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롤을 한 4개 정도 조합해가지고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롤을 배열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그놈이 그놈 아니야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냉각 속도와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만큼 그 쉽게 말해서 보세요. 얘는 여기에 외부로 노출돼 있고 여기에 외부로 노출돼 있죠. 근데 얘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에 외부로 노출돼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얘는 냉각이 적게 되는 애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여기 이 정도가 얘가 냉각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 이렇게 눌러주는 영역이 여기서 눌러주고 그다음 얘도 여기서 눌러주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번 해서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한다면은 눌러주는 압력 그 다음에 냉각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롤 돌아가는 스피드인데 이 스피드에 따라서 굉장히 이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필름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물상의 필름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칼렌더링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렌더 성형의 공정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압연에 의해서 성형 중인 시트에다가 그 압착, 거기다 이제 압착을 또 합니다. 자, 압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더블 레이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얘를 하나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가지고 얘가 이제 더블 레이어가 돼서 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여기에 아까 기능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 뭐 엠보싱 롤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거에 따라서 그라비아라고 코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엠보싱이든 그라비아든 얘네들이 그 시트 표면에다가 눌러서 압착하면은 뭐를 만들 수 있냐면은 표면에 패턴을 만들 수가 있죠. 표면에 왜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올기돌기 같은 엠보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그 우리가 하는 롤에다가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일종의 롤에다가 도장을 딱 파고 그러니까 도장 압연이 되기 때문에 도장을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서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필름 성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 칼렌더를 성형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칼렌더링에 의해서 나온 성형 제품은 우리 생활 주변에 정말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보면서 한번 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칼렌더링으로 만드는 PVC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PVC 공정으로 인해서 칼렌더링 공정, 그러니까 PVC를 이용한 칼렌더링 공정 굉장히 대표적인 그 공정인데 지금을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좀 약간 저가용 우리가 벽지나 아니면 바닥재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 모노리움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바닥재 여러분 좀 약간 좀 저렴해 보이는 바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PVC를 기반으로 한 그 캘린더링 공정을 통해서 많이 생산한 그 바닥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누런 바닥 있죠? 누런 바닥 이렇게 어디 그
뭐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누런 바닥 같이 바닥에다 이렇게 그 바닥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모노륨인데 거기에 사용했던 재료가 뭐냐? PVC인데 그 PVC를 캘린더링을 통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again, the very beginning of mixing and turning and milling the PVC. We keep on milling it until it gets to the right gauge and the right temperature. All the air becomes out of it. Here's another close-up of the calendar. That's the thin ribbon of PVC that's fed through. It gets completely smashed through these heavy duty pressurized rollers into that film. Comes back down here into the width that's been desired. This is all trim right here. And then gets spun back through the machine where it's going to meet the backing. Now this is the back side of the calendar, so you can see at the top the ribbon comes down, it gets spread into a film which is right there, and then it gets fused right back onto the backing, which is this white thing coming through. The backing and the PVC get fused together through the calendaring process. So the third stage is then basically, as it got fused over there together, those were the two parts where they met. Here comes the clean sheet of PVC vinyl, and it gets cooled down through these cooling rollers. It gets wound up through the backside here, and then after this it'll go to this next station, which is the embossing station.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PVC 공정을 봤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여기 이 공정 있죠? 이 공정이 이제 잘랐던 스크랩을 이렇게 Very beginning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다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보통 이제 그 익스트루전 공정, 그 압출 공정이나 캘린더 공정처럼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양가에 얘네들이 이제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스크랩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여기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V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캘린더링 공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필름 가공까지 해서 우리가 익스트루전 몰딩, 그 다음에 필름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 기타 가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